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단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플레이그라운드 게임스 그리고 워너브로스 게임스 아발론치를 통해 오토데스크 활용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시그라프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시그라프는 매년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번갈아 가면서 8월 달에 열리는 아주 매우 큰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 오토데스크에서는 비전스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고객들이 오토데스크 제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오토데스크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발표하는 세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에도 많은 세션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몇 가지, 두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플레이그라운드 게임즈에서 제작한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우선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 수 있는 인트로를 잠깐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게임스는 2010년에 설립된 트리플 A 개발 스튜디오고요. 플레이그라운드 게임스는 2010년에 설립한 트리플 A 게임을 개발하는 스튜디오입니다. 대표적인 타이틀로는 이제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를 계속해서 2012년부터 발표를 해오고 있고요. 최근 2021년도에 최신 포르자 호라이즌 5가 소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게임이 제작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는 2019년부터 개발을 시작돼서 2021년에 발매됐고요. 그리고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의 도전 과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고 풍요롭고 신나는 세상을 만드는 거. 플레이그라운드는 엑스박스용 게임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신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차세대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하나의 도전 과제였습니다. 최근에는 엑스박스뿐만 아니라 윈도우에도 이 포르자 호라이즌 5를 플레이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 지원 및 모든 플랫폼에서 최고의 비주얼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도전 과제였다고 합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에 사용된 대표적인 오토데스크 제품으로는 3ds Max, 마야 모션 빌더 머드박스, 그리고 이제 샤크리드라는 전문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선 3ds Max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사용 중인 메인 이제 DCC 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게임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뭐 나무, 도로, 그리고 모든 지형들은 3ds Max를 통해서 제작이 됐고, 그리고 맥스 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인하우스를 통해서 엑스포트 작업을 합니다. 맥스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식물들을 만드는 툴로 나무들과 같은 식물들을 빠르게 불러와서 몰프 타겟을 설정하고 빠르게 배치할 수 있게끔 또 툴도 개발을 했고요. 시네마틱 팀에서는 이제 기차, 비행기 등 모든 운송 수단도 이제 3ds max를 통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플레이에 등장하는 아주 높은 품질의 다양한 자동차들은 2010년 전부터 맥스 스크립트 기반으로 전체 파이프라인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작업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포르자 호라이즌 5는 노멀 베이킹과 차 앞유리의 날씨 효과를 위해서 와이퍼 마스크를 생성해주는 특수 툴을 맥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티스트와 레벨 디자이너들이 많은 컨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맥스 스크립트 기반의 많은 툴들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빌보드 베이킹, 하이라이키 앰비언트 오클루션, 그리고 라이트 맵, 텍스처 베이킹과 같은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맥스 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야하고 모션 빌더는 게임 제작에 있어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들인데요. 현재 스튜디오의 테크팀에서는 캐릭터 모델링하고 애니메이션에 마야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야를 위해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파이썬으로 만든 캐릭터 툴의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나 디자이너가 캐릭터의 옷하고 액세서리 등을 빠르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흔들림이라든가 서스펜션 등 자동차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다양한 세컨더리 애니메이션은 마야의 리깅 시스템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게임에는 이제 당나귀, 플라멩고 같은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마야의 리깅 시스템으로 제작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스튜디오 안에 이제 새롭게 목갭 스튜디오를 세팅을 했고요. 애니메이션 프로세서하고 모션 빌더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드박스가 배경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객분들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머드박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머드박스는 이제 2007년도에 출시된 제품이고 전문 고해상도 3D 스컬프팅하고 텍스처 페인팅을 할 수 있는 3D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D 기반이기 때문에 이 머드박스에서 만들어진 이런 스컬프팅 데이터가 맥스와 마야에서 그대로 똑같이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만약에 맥스나 마야 그리고 포토샵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은 머드박스를 처음에 실행을 했을 때 바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되게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머드박스는 주로 지형 스컬프팅 프로세스에 사용을 했고요. 지형 디자인 팀들은 주로 지형 형태를 잡고 정교하고 세밀한 표현을 작업을 할 때 이 머드박스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 툴인 샷그리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샷그리드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샷그리드는 프로젝트 관리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각 팀원들, 각 아티스트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정시에 끝날 수 있는지,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최대한 프로젝트가 정시에 끝날 수 있게끔 매니지를 관리해주는 툴입니다. 어셋 팀에서는 이 샷그리드를 통해서 팀 간의 다양한 어셋 전달 과정과 그리고 또 외주사와의 어셋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게임 내에서 텍스처와 모델링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관리하고 또 모델의 썸네일이라든가 피드백 그리고 다양한 문서들을 함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샷그리드 특징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별도의 툴을 개발해서 아티스트들이 3ds max를 열지 않고 샷그리드 통해 특정 자동화 시스템의 특정 부분을 추가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위해 별도 장비를 따로 세팅을 하고요. 파이썬 API와 샷그리드 인터페이스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르자 호라이즌 게임 개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몇 가지 테크닉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버 LOD 베이킹 파이프라인은 플레이그라운드 스튜디오에 이제 초석이 되는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타이틀이 포르자 호라이즌이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틀과 똑같이 수평성까지 상당히 복잡한 컨텐츠들을 다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에 나오는 도시는 되게 복잡하고 높은 퀄리티 수천 개의 인스턴스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파이프라인은 다양한 어셋들을 혼합하고 인스턴스 속성을 통해 콘텐츠에 더 많은 다양성을 부여하고요. 환경을 만들 때 더 많은 자유도와 어셋 제작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주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인스턴스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발생을 했죠. 하지만 이러한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돕기 위해서 게임 엔진 안에 우버 3단계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3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 티어 1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카메라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고,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인스턴스를 합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이것들은 단순히 인스턴스를 스캔을 하고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2단계는 중간 거리이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인스턴스를 합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오메트리도 함께 줄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줄이는 단계는 3ds max의 단순한 맥스 스크립트 API를 이용해서 다양한 속성을 구성하여 게임에서 올바른 결과값이 나오게끔 생성을 했고요. 마지막 3단계는 인스턴스를 합치고 지오메트리를 줄이고 거기에 프로젝션 베이크 텍스처를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젝션 베이크 텍스처는 3ds max에서 포르자를 위한 머티리얼들을 구성을 했는데, 이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어셋의 고품질 쉐이더 정보를 텍스처 어셋으로 베이킹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이렇게 생성된 텍스처들은 추후 최적화된 로우 퀄리티 버전의 사용이 됩니다. 작동하는 원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인스턴스를 제어하는 시스템 하나 만들고요. 예로 지금 게임상에 등장하는 멕시코 콰나후아토 도시라는 곳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인스턴스로 구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과정을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리드 구역을 나눠 가지고 각 구역의 인스턴스들을 개별 할당을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클러스터링 메커니즘은 XML 커스텀 컨피그 파일을 통해서 제어되고요. 3ds Max 내부에서 읽을 수 있고 또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특정 격자에는 아주 적은 양의 인스턴스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상당히 밀집도가 높게 인스턴스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하려는 것은 특정 격자를 둘러싼 격자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 격자들을 측정하여 모든 것들이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확인합니다. 모든 클러스터, 즉 격자에 대한 정보들이 완성이 되면 하드디스크의 파일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클러스터에 속하는 인스턴스를 매핑할 수 있는 인스턴스 플루이드 정보, 모델 레퍼런스, 그리고 인스턴스 위치값, 인스턴스의 고유의 속성값, 그리고 어셋이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됐는지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클러스터만 다시 베이크 작업하고 게임의 비주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작업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요. 나온 결과, 즉 이 클러스터들에 관련된 모든 인스턴스는 3ds max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들의 위치는 게임상에 사용하는 좌표값으로 다시 설정되고 포르자에 사용될 재질들이 자동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클러스터 안에 건물과 같은 고유의 형태들이 이제 따로 만들어지고요. 랜덤으로 고유의 색들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클러스터는 한 50제곱미터에 50개의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고유 형태 측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겹치는 부분은 자동으로 이제 합쳐지게 됨으로써 더욱더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어떤 단계로 오블러 LOD 베이킹 하는가에 따라 몇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작업할 때 가장 힘들었던 예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4개의 클러스터를 불러와서 평균 한 3만 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블러 LOD를 실행해서 지오메트리 한 50% 이하, 즉 1만 3천 개 이하로 최적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복잡한 텍스처 대신 로우 퀄리티 메쉬의 단순한 프로젝션 베이킹 텍스처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퍼포먼스가 매우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리에 따라서 이 높은 퀄리티 컨텐츠와 부드럽게 교차되는 게 매우 많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인스턴스 속성들을 이용해서 도시 지역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인스턴스 속성의 색조 변화, 야간 조명, 스위치 같은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플레이어가 야간에 이제 막 운전을 할 때 도시 전체가 일괄적인 느낌이 가지게끔, 그리고 또 몰입도가 높아지도록 정확한 색조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모든 인스턴스를 클러스터에 합치고 나면 이 클러스터당 하나의 인스턴스 파라미터만 남게 되는데, 이는 더 이상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양한 비주얼 효과들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버 LOD 시스템의 모든 인스턴스 파라미터와 텍스트 정보를 버텍스 컬러로 만들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베이크된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텍스처들은 한 2K 정도, 2K 정도 사이즈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더 높게 사이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패키지 작업하고 이미지 생성은 3ds max에서 진행을 했고요. 게임 내 텍스처의 실제 해상도는 플레이하는 플랫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최고 사양의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플레이할 경우 최고의 해상도를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텍스처는 이제 클러스터 중 하나에 속하게 되고, 그래도 각 도시마다 한 50개 이상이 생성되는데요. 전 지역으로 보면 한 150개 이상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과부하 3단계가 되고요. 반면에 크기가 훨씬 작은 1단계 클러스터는 전 지역에서 한 1500개 정도 생성을 하고요. 이 베이크 프로세스는 원격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히 자동화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후반부에는 이 과정, 이 프로세스들을 매우 자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 잠깐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건물들이 얼마나 이제 알갱이처럼 막 분포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죠. 특히 길과 맞닿아 있는 건물들은 추가적인 메시 분포가 되어 있어서 매우 많은 인스턴스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초기 1단계 클러스팅을 했을 때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건물들이 각 그룹 형태로 합쳐져 많은 인스턴스들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건물들의 밀집도는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의 클러스터는 한 50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보시면 쉽게 구성할 수 있을 정도죠. 게임 플랫폼에 따라서 한 번에 한 250m에서 350m 정도 플레이하는데,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최적화한 인스턴스 변화하는 것을 좀 약간 알아채기 힘들 정도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제 3단계입니다. 이것은 먼 거리에 있는 많은 클러스터를 표현할 때이고요. 각 클러스터들의 사이즈가 좀 크고 적은 양의 지오메트리로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오메트리의 경우 매우 심하게 최적화를 해서 아트팩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게임상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다라면 실제로 알아채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이블러 LOD는 도시 생성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이 파이프라인 통해서 계곡, 화산, 그리고 산과 같이 아주 복잡한 정교함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게임 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계곡인데요. 가까이에서 상당한 양의 세부 정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리 전체에 걸쳐 세부 정보가 되게 일괄되게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내용들이 원본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제가 추후에 알려드릴 오토데스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워너브라더스 게임스 아발론치에서 호그와드 레가시 게임 어떻게 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하기 전에 어떤 게임인지 간단히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Hogwarts Legacy. You're a new student at the famed School of Witchcraft and Wizardry with a unique ability to manipulate powerful ancient magic hidden in the wizarding world. You'll need to uncover what's behind the return of this forgotten magic and who is seeking to harness it to destroy wizard kind, as you may be the one that decides the fate of the entire wizarding world. But before you can study magic and begin to solve these mysteries, you must create the witch or wizard you want to be. When you arrive at Hogwarts, you will be sorted into one of the 4 Hogwarts houses: Gryffindor, Hufflepuff, Ravenclaw, or Slytherin. After you settle into your dormitory, you will meet up with your housemates in the common room. You will then need to attend classes, and you do have some catching up to do, as you are starting Hogwarts late as a 5th year. Opportunities for adventure abound in the area surrounding Hogwarts. As you explore, you'll find the world is alive with activity, wonders, and areas of unusual interest.
The magical abilities you learn to master through your schoolwork will soon become tested as you unravel a dangerous mystery and discover if the safety of Hogwarts lies in the balance. Master spells. Befriend new allies. Journey across a landscape never seen before. Uncover ancient secrets. As you leave your unique mark on the wizarding world. Here, in Hogwarts Legacy. 허그워드 레가시는 이제 마법사가 돼서 위대한 마법사 세계를 즐기는 3인칭 액션 어드벤처 RPG 게임이고요. 워너브로스 게임 스튜디오 아발론치 소프트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총 6가지를 되게 짧게 정리를 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셋 파이프라인과 엔진 툴, 샤크리드를 통한 자동화, 그리고 비주얼 프로덕션 퍼포먼스 캡처 워크플로우, 캐릭터 크리에이터와 리깅 툴, 2족 4족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네마틱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워크플로우 이 6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회사 파이프라인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툴들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캡처는 이제 뭐 바이콘이라든가 쇼군 그리고 페이스웨어 이런 다양한 제품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모션 캡처는 거의 대부분 모션 빌더를 이용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DCC 툴로는 마야를 주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쓰고 있고요. 또 많은 모션 캡처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있고 있기 때문에 모션 빌더를 함께 사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쓰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후반부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샤크리드를 이용한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샤크리드는 아까 전에 제가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관리 툴이라고 했죠. 그래서 복잡한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해서 샤크리드를 사용해서 파이프라인을 자동화를 구축을 했고요. 3D 어셋 그리고 시네마틱 제작을 위해서 샥 관리를 위한 샤크리드 이벤트 데모 웹 서비스를 구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작업 생성 그리고 아티스트들한테 작업을 할당을 하고 작업물에 대한 피드백과 현재 작업 진행을 추적하기 위해서 샤크리드하고 이제 지라랑 같이 연동할 수 있게끔 샤크리드 지라 브릿지 웹 서비스를 구축해서 사용을 했고요. 샤크리드에 있는 정보들을 입력하고 또 출력할 수 있는 팀시티 오토메이션 툴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모든 모션 캡처 데이터들이 업로드되고 또 진행 상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음은 비주얼 프로덕션 툴과 퍼포먼스 캡처 툴 워크플로우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그와드 레거시 게임에서는 이제 수천 개의 애니메이션 캡처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볼륨 퍼포먼스 캡처를 위해서 바이콘 벤테이지와 VR 카메라를 함께 사용을 했고요. 얼굴 캡처를 위해서 페이스웨어의 최신 마크 4 시스템도 함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라이브 캡처를 위해 연기자가 스테이지에 오르기 전에 당일 촬영할 장면을 이제 설정하고 촬영 준비를 하고요. 모션 빌더를 사용해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캐릭터 리그에 리타겟팅하면 언리얼 라이브 링크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전송해서 엔진에서 연기자에 의해서 캐릭터가 바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기자는 바로 자신의 연기가 캐릭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연기를 할 수가 있죠. 스테이지에는 연기자가 하는 동작을 캡처하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자연스러운 카메라 시야로 연기자를 위해서 캡처할 수 있도록 게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 카메라를 이용해 플레이어가 보는 시각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캡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션 빌더와 언리얼과 같은 실시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연기자가 게임에 맞는 생동감 있는 연기를 할 수 있어서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이 되게 간소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촬영된 모든 데이터들은 팀시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FBS 파일로 변환되고 캡처 타임 코드하고 함께 샤크리드로 이제 업로드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좋은 점은 촬영이 끝난 다음날 팀원들이 손쉽게 샤크리드를 보면서 모션 캡처 데이터의 업데이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샤크리드에서 마무리된 데이터들은 마야로 이제 보내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캐릭터 리그에 사용될 준비를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다듬기를 하고 마야 파일을 애니메이션 팀한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캐릭터 크리에이터와 리깅 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언리얼 내에서 복장과 액세서리를 조합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툴입니다. 모든 어셋들은 지브러시와 마야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어셋들은 언리얼로 가져와 조합하여 다양한 복장과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대규모 라이브러리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캐릭터들은 각각의 옵션 값을 포함해서 별도의 파일로 저장된 후 마야에서 처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언리얼에서 만든 캐릭터를 마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발론치 메시 병합 툴을 개발을 했으며 이것은 SQL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언리얼에서 저장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각각의 요소가 부착되는 방식으로 모든 블렌딩 값하고 배율이라든가 텍스처, 쉐이더 정보 등을 마야로 가지고 옵니다. 이족 캐릭터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요.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골격이 동일한 계층인지 확인을 하고요. 위치와 회전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몸체 몰프, 머리 몰프를 베이크하고 이를 기반으로 얼굴 블렌딩 모양을 다시 베이크하고 최종적으로 머리, 손, 발 등의 배율을 베이크하면 리깅 준비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리깅 시스템인데요. 주로 모션 캡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마야의 휴먼 IK 기반으로 리깅 시스템을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 게임에서는 이제 사람, 요정, 고블린 등 다양한 클래스가 있고요. 각 캐릭터는 동일한 이족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동일 리그로 모션을 공유할 수 있게끔 세팅을 했고요. 용과 같은 캐릭터의 경우 매우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고유의 리깅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조 캐릭터하고 4조 캐릭터 애니메이션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 같이 모션 캡처 팀의 퍼포먼스 프로세스와 리타겟팅 작업이 마친 후에 모션 데이터는 애니메이션 팀에 보내지고 이 데이터는 마야에서 서브씬이라는 인하우스를 통해서 쉽게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컨트롤 기능으로 마야의 하나의 작업 파일에 여러 애니메이션을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터들은 간단한 클릭으로 애니메이션 간에 빠르게 이동하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엔딩 포즈하고 시작 포즈를 간단하게 연결하고 변경하고 편집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언리얼로 보내 최종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씬 에디터 툴의 장점 중 하나는 또 각 컨트롤러의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 캐릭터 팔 동작을 수정하기 위해서 서브씬 에디터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팔을 일반적인 키를 작업을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럼 수정된 애니메이션은 각각의 애니메이션 클립에 저장되게 되고요. 서브씬 에디터의 또 다른 장점은 마야의 휴먼 IK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비율이 다른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남자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쉽게 여자 캐릭터로 보내 동일한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호그와드 레거시 게임에서는 복잡한 형태의 크리처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용은 이제 많은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주 복잡한 리그를 가지고 있고요. 리얼타임으로 애니메이션을 작업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마야가 갖고 있는 디지 모드와 패럴러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 모드를 쓰게 되면은 CPU에 있는 싱글 코어를 쓰기 때문에 이 복잡한 리깅이라든가 복잡한 메시를 구성되어 있는 캐릭터를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리얼타임으로 플레이를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것을 마야에서는 패럴러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럴러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CPU 코어를 다 써가지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리깅을 갖고 있는 캐릭터도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할 때 거의 리얼타임으로 재생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시네마틱 프로덕션 프로세스 그리고 워크플로우 스토리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틱 레이아웃 작업에서 모션 빌더를 선택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모션 빌더는 많은 양의 데이터하고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캐릭터와 프롭들이 있는 상태에서 높은 프레임 속도를 가지고 실행이 되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의 샷을 렌더링하지 않고 편집에 반영된 내용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요. 응답 속도하고 재생 속도가 매우 높아서 미르 보기에서부터 최종 카메라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모션 빌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션 빌더를 선택한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스토리 모드 때문입니다. 회사 파이프라인에서 모든 것을 스토리보드로 넣게 되어 있는데요. 씬에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을 경우 스토리 클립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레어에서 퍼포먼스 캡처를 작업하고 스토리 모드에 있는 클립을 옵셋, 블렌딩, 클립 일치, 그리고 시간 조절들을 통해서 빠르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모션 빌더는 강력한 클립 옵셋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의 가장 큰 장점은 애니메이션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새로운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게임 설계 변경으로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요. 모든 클릭과 스토리를 선택하고 모두 동시에 이동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얼굴 애니메이션입니다. 얼굴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을 되게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앞서 소개한 이제 서브씬 에디터 도구를 이용해서 얼굴 모션 캡처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가지고 오면 자동으로 얼굴 애니메이션 리그에 데이터가 연결이 되고요. 스피치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키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캐릭터의 동일한 팩트 기반으로 리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다른 캐릭터의 모든 얼굴의 애니메이션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상당 수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컨트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 캐릭터 머리 왼쪽에 머리와 함께 이동하는 UI가 있고요. 오른쪽에 얼굴 컨트롤 패널이 UI가 있습니다. 서브씬 에디터의 슬롯에 각 캐릭터를 할당할 경우 해당 슬롯에 선택된 컨트롤러를 구동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얼굴 컨트롤러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로 오디오를 가져올 수 있는 버튼이라든가 얼굴 왼쪽 아래에 보면은 커버 에디터에 관련된 툴도 있고요. UI에 각 세그먼트를 표시하고 숨길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모션 캡처 데이터 작업을 위해서 얼굴 프레임을 가져와서 카메라에 연결된 상태로 두거나 머리 옆에 둘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호그워드 레가시에서 각각의 제품들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포르자 5하고 호그워드 레가시 이 풀 동영상은 오토데스크 본사에서 운영하는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 이건 이제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또 유튜브 채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코리아 MN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글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